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24살이던 해 48이던 한 여자와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제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상희, 이름도 참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하도 붙어 다녀서 사람들은 쌍둥이냐? 라고 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슬픔을 못 이겨 그 밤 제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경계를 끊고 저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나부꼈고 외주를 탔지만 서로의 잡은 손으로 짜릿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 엄마와 저는 2년 동안 사랑의 눈먼 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그녀는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여인입니다. 그날 저는 논산훈련소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 민수가 군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재수 끝에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이제야 겨우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바로 취직해서 낮에는 회사,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수는 사는 길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든 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입술을 꽉 깨물고 아들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면서요. 준호야.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민수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 말은 단지 민수만을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 쪽이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입대하기 한참 전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뿐인 아들과 둘이 살았고 그게 모든 세계였으니까요. 그날 제 이야기는 논산훈련소 앞 그 여자의 떨리는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돈은 늘 모자랐고 집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 된 애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반대로 조용하고 묵묵한 애였습니다. 옷은 멀쩡했고 도시락은 항상 정갈했고 집에 가면 불 켜진 창문이 기다리고 있는 애였습니다. 반에서 단짝이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부러워했고 민수는 저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야,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 그 말이 반복되던 어느 시점부터 민수네 집은 거의 제 집이 되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영어학원 강사였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보는 종류의 어른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말투는 따뜻했고 집은 크지 않았지만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밥을 차려줄 때마다 많이 먹어. 너는 좀 살이 붙어야 멋있어 보인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사진으로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민수 엄마는 늘 검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시험 기간이면 그 집 작은 방에 함께 누워 교과서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잠들었고 방학이면 그 집 거실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쟤넨 거의 매일 한 집에 사네. 민수 엄마가 둘째 아들 하나 더 키우는 줄 알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졸업할 때가 되자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민수는 재수를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재수는커녕 수능 결과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더 이상 돈이 없었고 어머니는 허리까지 다쳐 있었고 저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군대 신체 검사에서 허리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역 면제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이상하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남자. 제 원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서류를 옮기고 커피를 타고 심부름을 다니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들어가 눈을 비벼가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재수를 끝내고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등록금과 자취방은 민수 엄마의 힘이었겠죠. 제가 알기론 그녀는 낮에는 학원에서 밤에는 과외팀을 꾸려 가르치며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그의 48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결혼하셔야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면 충분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아들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서 동네에서는 이상한 말도 돌았습니다. 저 집은 엄마랑 아들이 너무 붙어 살아.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봤어? 설마 아들이 서방 노릇도 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수군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가족 같은 입장에서 그건 사실이건 아니건 기분 나쁜 얘기였으니까요. 민수 엄마는 정말로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이 사랑해서일 테니까요. 제가 느낀 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 날짜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군대를 가는 날, 그날이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 앞. 포근한 날씨였지만 꽤 쌀쌀한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입구로 들어가기 전까지 마른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준호야. 너 대신 내가 2배로 고생해줄게. 꺼져. 빨리 갔다 와라. 살 빼서 나와라 좀. 우리는 웃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민수 엄마는 웃지 못했습니다. 짧게 머리를 깎은 아들 옆에 서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금방이야. 민수가 몇 번이고 말해도 그녀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수 엄마를 한 사람의 여자로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더 또렷해 보이는 눈, 슬픔에 겨워 입술을 깨문 자국,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할 여유도 없는 어깨. 아마도 그때 제 마음 어딘가가 균열이 생기고 처음으로 조금 틀어졌을 겁니다. 준호야,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잘 있어. 금방 갔다 올게. 민수야.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군악대 음악과 방송 안내 소리 사이로 민수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녀에게 제 팔을 내어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팔을 마구 움켜쥐었습니다. 톤을 가눌 수 없는 울음, 겨우 서 있는 흔들리는 다리,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떨림. 그때 처음으로 저는 민수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 때문에. 논산에서 서울까지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멀고 아득했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버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다 똑같은 풍경인데 그녀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네, 아주머니.
민수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럼요. 민수는 생각보다 강한 애예요. 아냐, 속이 여린 애야. 겉으론 멀쩡한 척해도 아직 속은 여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버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희고 고운 손이었지만 약간 마디가 굵은 손가락, 관리를 안 해 칠이 벗겨진 손톱. 아들을 키우며 지낸 세월이 그 손에 다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대로 민수 엄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바로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은 저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수없이 드나든 현관문, 민수방, 언제든 와서 자라면 해준 제가 자던 작은 방, 민수와 라면을 끓여 먹던 익숙한 주방. 그런데 그날은 집안 공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 신발장이 비어 있고 방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있어 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잔을 채우고 마시고 또 채웠습니다. 준호야. 네. 너는 군대 안 가서 좋겠다.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괜히 남자들 모임에서 말 꺼내기도 애매하고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지.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나 많이 이상해 보이지? 조금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알아. 내가 아들한테 너무 매달렸다는 거.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도 했어. 엄마랑 아들이 너무 붙어 있다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뭐. 그녀는 잔을 비우고 테이블에 놓인 안주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조금 이상했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입장에선 민수가 전부였잖아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너 때문에 버틴 날도 많았어.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제가요? 응. 내가 민수랑 같이 웃으면서 들어오면 집안이 갑자기 밝아졌거든. 시간이 뒤로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 집에 드나들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우리 집 아들이었어. 민수 하나로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 그녀가 잔을 들고 제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같이 있어서 좀 덜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웃으려다 말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너도 돌아가면 그 다음은 어쩌니? 나 혼자서. 그 말은 이성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술과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무너지는 걸 옆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다가갔고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이 올라왔고 그녀의 이마가 내 가슴께에 천천히 기대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순간 그녀의 뺨이 내 뺨에 살짝 스쳤고 흘러내리던 눈물이 내 입술 언저리에 아주 얇게 닿았습니다. 짭짤한 그녀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가쁘게 오르내리는 그녀의 숨이 내 입술 근처를 스칠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숨소리와 눈물, 그리고 체온이 뒤섞여 이게 위로인지
감정의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선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들썩이는 감각. 그 모든 것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잠깐만. 오늘은 그냥 곁에 있어 줄래? 그날 밤 저는 민수의 방에서 잤습니다. 예전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만 한 가지가 달랐던 건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가 제 옆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술주정처럼 이어지는 후회, 두려움, 외로움,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이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굳이 말로 남길 필요가 없는 남자와 여자로 변해 어른들만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불 꺼진 집안에서 좁혀진 우리의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은 평소와 똑같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라진 건 우리 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빈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왜 내가 사과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더 많이 무너졌어. 그녀는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지? 네. 민수한테는 평생 말하면 안 돼.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내 인생의 짐이 되지 않을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잠깐, 어제는 잠깐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줘. 그 말은 마치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도무지 한마디를 안 하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어제 일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벽지와 낡은 우편함, 복도 냄새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참. 그녀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를 마음속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엄마, 선생님, 그리고 상희 씨. 그날이 전부였다고 말하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덜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애틋함은 늘 열광적이고 숨가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때 수업을 마치고 그녀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민수 엄마였습니다. 만나지려고 했는지 그녀도 막 영어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강의 듣고 나면 빠듯한 하루 일정에 다 귀찮고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참 이상해. 나도 그냥 좀 힘들다 싶을 때면 네가 항상 이렇게 내 앞에 있더라. 그 말이 괜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24시간 카페에 앉아 그녀가 그날 가르친 중학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문장을 외우질 않아. 다들 문제만 풀려고 하지. 요즘 회사도 그렇습니다. 결과만 보지 과정은 안 보죠. 우리는 서로의 일에 대해 불평도 하고 농담도 했습니다. 둘 다 민수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그녀는 저를 준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 친구라고만 부르기도 좀 그러네.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싶기도 하고 말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날 나와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가서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볼이 빨개지고 고개를 숙였고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진 그녀의 숙여진 이마에 준호는 부드럽게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민수가 군에 간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어? 제게 그 순간만큼은 없었어도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데 가고 싶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서해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비수기라 사람이 거의 없는 펜션이었고 방은 작은데 창이 넓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랑도 언젠가 바다 한번 오자고 했었는데 결국 못 왔네. 제가 대신 같이 왔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민수 대신으로 생각하세요. 임시로. 그녀가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산다는 말 이제 함부로 못하겠다. 그녀는 가끔 이상한 농담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말투는 조금씩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았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방법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두 사람은 또 하루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가끔 그녀의 집에서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퇴근하고 학교 가기 전에 밥 좀 먹고 가. 그녀는 여전히 저를 밥 먹여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야간 때 수업이 끝나고 늦은 밤에 그녀가 불러 그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준호 얼굴 좀 보고 자고 싶어서. 그녀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가끔은 민수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연락은 자주 해? 네. 요즘은 카톡도 옵니다. 군인도 카톡을 하는 세상이 됐네. 그녀는 민수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없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아들처럼, 가끔은 연인처럼, 준호는 그녀를 늘 연인처럼, 그리고 준호의 생각이 늘 옳았던 것 같습니다. 2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제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쁘면서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온다는 게 너무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무섭기도 해. 그녀는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너무 변한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없는 동안 그녀는 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에게 기대며 청춘을 쌓고 즐기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하루는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면 나는 민수 엄마로 돌아가야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한테, 누구한테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건 정말 싫어. 그 말은 저에게도 이야기 전체에도 종착역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바다 대신 한강을 봤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녀는 먼 미래를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질문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 응,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좋은 엄마로, 좋은 여자로 남게 해드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한상희 씨 옆에 남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준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강 건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겠지. 그 말로 우리는 이야기의 한 장을 덮었습니다. 민수는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야, 준호야. 엄마랑 둘이 잘 지냈냐?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 많이 먹여 살렸다. 그러게. 내 친구 하나 더 키우느라 고생했네, 우리 엄마. 민수는 모릅니다. 그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수 엄마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하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 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연락은 줄었고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정말 견디기 힘든 날이 찾아오면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 얼굴만 볼 수 있을까? 그럴 때면 우리는 잠깐의 시간을 예전처럼 서로의 온기를 내어주며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카페에서 차만 마셨고 어떤 날은 한강을 한 바퀴 돌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게 서로의 빈틈이, 서로의 외로움이 어쩔 수 없이 닿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때 말이죠. 그렇게라도 한 번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굳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페이지 하나쯤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취직을 했고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 집 쪽 어둑한 골목을 떠올립니다. 창가에 서서 아들의 카톡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웃고 있을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너 때문에 산다는 말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아는 한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준호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가끔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논산에서 헤어진 뒤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 밤에 그녀가 준호 방 문을 열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삶은 조금 더 단순해졌을까요? 혹은 조금 더 텅 비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를 살려냈다는 것.
누군가에겐 욕먹을 이야기겠지만 당사자에게는 분명히 붙잡고 버텨낸 시간이었다는 것. 오늘처럼 그녀 생각이 이렇게 절실한 날은 준호는 지체 없이 발길을 돌려 그녀에게로 가 따뜻한 그녀의 품에 안겨 아주 가끔 잠이 들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